충북 보은 법주사 입구에 있는 정입품성 공원입니다. 조선의 7대 임금인 세조가 탄 가마가 소나무 가지에 걸리자 스스로 가지를 들어올려 세조로부터 정입품 벼슬을 받았다고 해서 정입품성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공원 맞은편에 연꽃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법주사 소형 주차장입니다. 주차료는 하루 5,000원입니다. 법주사로 가는 길 오른쪽에 조각공원이 있죠. 법주사 앞을 흐르는 달천 계곡은 아이들이 물놀이 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법주사 성보박물관은 현재 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법주사 입구에 들어서면 세조가 걸었다는 세조길이 나오죠. 세조길은 법주사에서 복천함에 이르는 약 3.2km의 산책로를 가리킵니다. 세조가 복천함에 머물던 신미대사를 만나기 위해 걸었던 길이자 피부병을 치유하기 위해 속리산을 왕래했던 길이기도 합니다. 호서 제1카람 법주사 일주문을 지납니다. 차도 오른쪽에 부도탑이 모여있는데 나올 때 들러보겠습니다. 법주사 가는 길과 문장대 가는 길이 이정표에 따로 표시되어 있지만 법주사 앞에서 다시 만납니다. 법주사 앞에 있는 속리산 사실개비는 수정봉 위에 있는 거북바위 이야기를 우암 송시열이 짓고 글씨는 동춘당 송준길이 썼습니다. 바로 옆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승군으로 활약했던 벼감대사 비가 있습니다. 법주사 입구 오른쪽에 찻집이 있죠. 금강문을 지납니다. 좌우에 문수보살과 코끼리를 탄 보현보살이 모서져 있습니다. 법주사에는 국보 3점을 비롯하여 보물 13점, 지방 유형문화재 20점, 문화재 자료 1점이 있습니다. 또 법주사 자체가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법주사 1호는 명승 제61호입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있는 단간지주부터 돌아봅니다. 신라 성도광 때 돌로 깎아 만든 작은 연못 성년지입니다. 국보 제64호로 지정되어 있죠. 물을 담아 사용하던 석조입니다.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마야열의 좌상입니다. 우뚝선 2개의 바위 밑에 샘물이 있죠. 바위를 지나면 수정함이 있고 그 앞에 부도탑이 있습니다. 다시 입구로 돌아와 천왕문을 지납니다. 천왕문 안에 사천왕상이 있습니다. 천왕문을 지나면 법주사를 상징하는 팔상전이 나타납니다. 왼쪽에 금동 미륵불상이 자리잡고 있죠. 팔상전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5층 목조탑으로 현재의 건물은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지은 후 1968년에 해체 수리한 것입니다. 국보 제55호로 지정되어 있죠. 벽면에 부처의 일생을 8장면으로 나누어 그린 팔상도가 있어 팔상전이라 이름 붙었습니다. 전남 화순 쌍봉사에도 목탑이 있으나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재건했기 때문에 이곳 팔상전이 옛 모습을 지닌 유일한 목탑으로 남게 되었죠. 신라 때 조성된 금농미륵불상은 조선 고종 때 경복궁 재건 작업으로 쓰기 위해 해체했다가 1960년대 시멘트로 보관한 것을 1990년에 철거하고 청동물로 다시 세웠습니다. 국보 제5호로 지정된 쌍사자 석등입니다. 보물로 지정된 석조 희견 보살 입상입니다. 향로를 바쳐둔 보살상이 있는 곳은 법주사가 유일합니다. 원통 보존입니다. 대흥보전 앞에 서 있는 사천왕 석등입니다. 역시 보물로 지정되어 있죠. 대흥보전의 웅장한 모습입니다. 대흥보전도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주사는 신라 진흥왕 때 의신조사가 창건했다고 하죠. 의신조사가 인도에서 돌아와 흰 노새에 불경을 싣고 절을 지을 터를 찾아다녔는데 이곳에 이르러 노새가 걸음을 멈추고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의신조사가 주변을 둘러보니 비범한 기운이 느껴져 이곳에 절을 지은 후 부처님의 법이 머물렀다는 뜻에서 법주사라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세조는 복천함에 머물던 신미대사를 도와 절을 크게 중창했는데 한때 60여 동의 전각과 70여 개의 암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밥을 짓던 철수시인데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제작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 번성했던 법주사는 임진왜란 때 대부분 소실되었다가 사명대사와 벽암스님이 팔상전 등 정각들을 중건했다고 합니다. 입구 오른쪽에 있던 부도전입니다. 평일이라서 달촌에는 피서객들이 거의 없네요. 하지만 주말이나 휴가철이 되면 가족 단위의 피서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